저는 5년 동안 회사에서 완전한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쓴 기획서는 늘 뭔가 아쉽다는 피드백만 돌아왔고, 회의실에서 제 의견은 공기처럼 무시당했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분명 열심히 하는데 왜 인정받지 못할까? 내 가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하나의 깨달음으로 제가 회사에서 가장 찾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랐지만 무엇보다 일 자체가 즐거워졌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 이름은 강민호다. 30살, 광고회사 5년차 직원. 그런데 이상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존재감은 투명인간 수준이었다. 회의실에서 내가 발표를 해도 사람들의 시선은 금세 다른 곳으로 향했고, 내가 쓴 기획서는 늘 뭔가 아쉽다는 피드백만 돌아왔다. 나는 매일 밤 자취방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 대학교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토익 점수도 괜찮았다. 그런데 왜 나만 제자리 걸음일까? 동기들은 하나둘 승진하거나 이직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갔는데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었다. 특히 괴로운 건 김 차장이었다. 그는 내가 쓴 모든 문서를 마치 독이 든 것처럼 대했다. 민호야,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야? 핵심이 없어. 이런 식으로 쓰면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겠어? 그의 날카로운 지적은 매번 내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나는 점점 위축되었고 회사에 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폭탄이 떨어졌다. 우리 팀에서 가장 큰 클라이언트가 계약 해지를 통보해온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제안서의 질이 기대에 못 미친다. 팀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김 차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팀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어떻게든 해내지 못하면 나는 정말 끝이야. 내 안에서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내가 실패한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 있을 수 있지만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나는 회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배인 이 부장님을 찾아갔다. 그는 우리 회사의 전설 같은 인물이었다. 어떤 어려운 클라이언트든 어떤 까다로운 프로젝트든 그의 손을 거치면 마법처럼 해결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글쓰기의 마법사라고 불렀다. 부장님, 저에게 글쓰기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는 정말 간절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저는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이 부장님은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네가 지금까지 글을 어떻게 써왔는지 먼저 말해봐.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최대한 멋있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그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넌 지금까지 너 자신을 위해 글을 써왔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읽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아는 거야. 그날부터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 부장님은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다. 글쓰기는 5대 3대 2의 비율이야. 5는 원리, 독자가 뭘 가장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 3은 구조,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순서로 배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2가 표현, 멋진 문장이나 화려한 수사본 말이야. 나는 충격받았다. 지금까지 나는 이 애만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멋진 표현, 화려한 문구, 복잡한 분석에만 집중하고 정작 중요한 5와 3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민호야, 초콜릿 광고를 생각해봐. 사람들이 초콜릿에 기대하는 건 뭐지? 달콤함이요. 맞아. 그런데 넌 지금까지 우리 초콜릿은 포장지가 예쁘다, 우리 초콜릿은 모양이 특이하다 이런 얘기만 해왔어. 사람들이 원하는 달콤함은 뒷전이고 말이야.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해왔지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부장님과의 훈련은 혹독했다. 매일 밤 그는 나에게 과제를 내줬다. 김 차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관찰해봐.
이번 클라이언트가 지난 프레젠테이션에서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했는지 기록해봐.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다. 하루 종일 관찰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더 힘든 건 내가 쓴 글을 이 부장님에게 보여줄 때였다. 그는 매번 빨간 펜으로 내 글을 난도질했다. 이건 내 관점이야. 상대방은 이걸 왜 알아야 하는데? 이 순서로 설명하면 김 차장님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가장 궁금해할 건 이게 아니라 저거 아닐까? 나는 좌절했다. 밤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했다. 내가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든데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수많은 핑계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원래 글재주가 없어. 나는 관찰력이 부족해. 시간이 너무 부족해.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이 부장님의 말을 떠올렸다. 민호야, 네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 한 가지가 실패할 핑계 100가지보다 강해야 해. 그리고 내 안에 어떻게든 일하는 불씨를 다시 지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다. 김 차장님이 내 보고서를 받고 이번엔 읽기 편하네라고 말했을 때 나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동료들이 민호야, 요즘 내 메일 답장이 빨라졌어라고 할 때 나는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우리가 잃어버린 클라이언트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기회.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끝이었다. 나는 밤낮 없이 그들을 연구했다. 그들의 사업 보고서, CEO의 인터뷰, 심지어 그들 회사 직원들의 SNS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뭘까? 그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뭘까? 어떤 순서로 설명해야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울까? 나는 제안서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다. 귀사가 현재 가장 고민하시는 브랜드 인지도 하락 문제, 저희가 직접 시장 조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다. 클라이언트 대표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차가웠던 그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질문도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판적인 질문이 아니라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방법으로 하면 정말 우리 문제가 해결될까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클라이언트 대표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때 그가 입을 열었다. 강 대리님, 이번 제안은 정말 우리가 원하던 바로 그것이네요. 계약을 다시 논의해 보죠. 그 순간 내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다. 나는 드디어 해냈다. 내 글이,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이다. 그 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김 차장님은 나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동료들은 내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승진도 했고 연봉도 올랐다. 무엇보다 일이 즐거워졌다. 나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지금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글쓰기는 단순히 문장을 예쁘게 쓰는 기술이 아니야. 그건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전달하는 소통의 기술이지. 그리고 그 기술을 익히는 순간 너의 인생 자체가 바뀔 거야. 내가 깨달은 진실은 이것이다. 세상의 모든 기회와 가치는 잘 알려진 것에게 몰린다. 그리고 자신을 잘 알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글쓰기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쓰는 것이다.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이 한 가지만 깨달으면 인생이 바뀐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다만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 한 가지 이유가 수백 가지 핑계를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진짜 가치가 세상에 알려질 것이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과거의 저와 똑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나만 제자리 걸음일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 인정받지 못할까?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뛰어난 스펙도 없었어요. 하지만 단 하나, 글을 쓰는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혹시 여러분도 변화를 원하신다면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보내는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회사에서 쓰는 이메일 한 통, 심지어 상사에게 올리는 간단한 보고라도 이 사람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게 뭘까? 를 먼저 생각하고 써보세요.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쓰는 것. 정말 간단한 차이지만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몸값이 달라질 거예요.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도 이런 진짜 경험담들을 함께 나눠요. 특히 댓글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어떻게든 해내신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용기가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